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일주일 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저평가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주가 자칫 정책 테마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쿠팡과 유한양행 등 1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정식 회원이 됩니다. 경총은 오는 21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이들의 회원사 가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건데 은행들의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구조조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기업 가치 상승에 방점이 찍힐 전망인데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이미 저평가주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죠. 이들 저평가주가 자칫 정책 테마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PBR 1배 미만 종목, 이른바 저평가주로 불린 529개 중 360개 종목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가량에서 주가 상승 효과가 확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인 금융주와 지주사주, 자동차주의 강세가 뚜렷했는데 흥국화재는 96%, 하나금융지주와 현대차는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6조 원을 상회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오는 26일 시장의 기대치에 얼마나 부응하는 대책이 나오냐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업의 PBR과 ROE 등 투자 지표를 비교 공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일명 코리아 밸류 지수를 개발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과 비핵심 자산 재조정과 대규모 투자 등 중장기적인 경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NHN과 네오이즈는 창사 이래 첫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평가주의 상승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증권가는 저평가주 중심의 상승세가 유효하다고 말하지만 옥석 가리기는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주 환원이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실제 정책 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권가는 저 PBR주 중에서도 미래 ROE 개선 가능성이 큰 기업,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동차와 금융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쿠팡과 유한양행 등 1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식 회원이 됩니다. 재계에 따르면 쿠팡을 포함한 이들 기업은 경총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총은 오는 21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은 작년부터 사실상 경총 회원사로 활동해 왔는데 이번 이사회 총회를 거쳐 정식 회원사로 승인받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내 대표 의약품 제조기업 중 하나인 유한양행과 제약회사 동아ST, 코스피 상장사 신송홀딩스, 한온시스템 등도 경총의 새 회원사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는 기업이 아닌 단체로 경총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와 총회에선 송경식 경총회장의 연임 안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임이 확정되면 2018년 3월 취임 이후 2년 임기의 경총 수장을 4번째로 맡게 됩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경우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ISA는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 은행들의 고객 잡기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올 상반기 법 개정을 거쳐 ISA의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SA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계좌당 총 납입 한도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은행권에선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고객 잡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까지 1인용 ISA 상품에 신규 가입하거나 타 금융사에서 계약을 이전한 경우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는 4월까지 1인용 ISA 만기 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가전제품과 상품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은행 등도 ISA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 발표로 고객의 절세와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을 활용해 이벤트 혜택 등으로 고객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해 업권 간 경쟁도 심화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되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은 증권사로 쏠리고 있어 은행권에선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약 5만 명의 ISA 가입자 이탈을 경험한 은행권이 올해 ISA 시장 확대 정책으로 점유율 회복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구조조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처럼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금융당국의 주문과 정반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PF 사업장의 경매 공매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종로구 효재동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미 2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PF 대출 규모가 532억 원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부지 소유주인 사업으로 120억 원 자본금을 들여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목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은행 등 19개 금융회사로부터 532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를 하면서 공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례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1차 최저 입찰가를 살펴보면 1,041억 원입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입찰가 수준을 놓고 논란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감정평가액이나 아니면 부지 매입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액이 801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130% 더 높았고요. 그리고 PF 대출금 532억 원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 용산구 이태원동의 사업장을 보면 또 상황이 비슷한데요. 이태원동의 두 필지에는 업무와 상업시설 개발 용도 사업장이 브릿지론 디폴트가 발생을 해서 지난해 공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브릿지론 대출 규모 512억 원보다 더 큰 규모인 685억 원이었는데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요 PF 사업장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주요 PF 사업장의 경매와 공매가 계속 유찰이 되면은 당연히 PF 구조조정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단이 이제 부지 매입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시작이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 분석이 되는데요. 채권단을 내부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같은 채권자더라도 순위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는 대출 만기 연장보다는 경매나 공매에 붙여서 매각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선순위라서 낙찰가가 낮아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증권사나 캐피탈사 등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후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저 입찰가 가격 수준을 최대로 높이거나 아예 경매나 공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 금융당국과 또 PF 이 현장에서 바라보는 PF 구조조정에 대한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 금융당국이 또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당국이 생각하는 대책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예. 만기 연장은 좀 어렵게 하고 그리고 자산 매각은 쉽게 하자 이런 방향입니다. 예. 부실한 사업장의 좀 빠른 정리를 위해서는 채권의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던 현행 기준을 4분의 3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채권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경매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 금감원을 보면 금융사, 건설사, 신탁사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출범을 시키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경매와 공매 장애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사업장의 재분류 이후에 부실 정리 계획 등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일단 오는 4월부터 사업장 재분류 예정인 사업장 규모만 해도 3천 곳이 넘습니다. 또 금융권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공매 시장의 매물이 좀 소화되는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이미 만든 1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다 소진이 되면 금융사가 추가로 출자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또 구상하고 있고요. 당국은 이 해당 펀드를 가지고 브릿지론과 또 본 PF 사업장 중에 재구조화 작업 등을 통해서 사업성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 PF 시장 리스크도 상승했는데요. 건설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PF 위험 노출액 규모가 202조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PF 리스크를 촉발시킨 태형건설은 오는 4월 채권단 협의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까지 계열사 자산 유동화와 추가 담보 대출을 통해서 2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PF 리스크에 노출된 롯데건설은 5대 시중은행과 함께 2조 3천억 원 규모의 PF 펀드 조성에 합의를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건설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현재 이자 비용을 버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4%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답변은 17.7%에 그쳤습니다. 최근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는 답변은 18.6%에 불과했고 평년과 비슷하다는 답변과 곤란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반기 자금 시장 전망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2.9%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3.4%였고 호전될 것이라는 답변은 13.7%에 그쳤습니다. 건설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 느끼는 최대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와 수수료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75.5%에 이르는 건설기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농심이 먹태깡을 응용해 지난달 출시한 신제품 포테토칩과 사발면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심은 포테토칩 먹태 청양마요 맛이 출시 5주 만에 420만 봉이 팔려 먹태깡 초기 판매량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먹태깡 큰 사발면도 4주 만에 230만 개가 판매되며 농심이 최근 1년간 출시한 용기면 중 가장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신제품 2종의 모티브가 된 먹태깡은 작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500만 개를 넘어서며 어른용 안주 스낵 시장을 새롭게 연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먹태깡 큰 사발면과 포테토칩 먹태 청양마요 맛의 흥행 비결은 먹태깡 브랜드를 활용해 소비자 흥미를 유발하고 먹태 청양마요 고유의 알싸한 감칠맛을 라면과 감자칩 특성에 맞춰 성공적으로 접목한 것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이 극한의 온도 변화와 충격 등 가혹한 조건을 이기고 미국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폴더블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기술력으로 극복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 폴더블 패널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안팎으로 모두 접을 수 있어 360도로 동작하는 폴더블 폰 콘셉트 제품 플렉스 인앤아웃. 삼성 디스플레이의 7.6인치 폴더블 패널이 적용된 시제품입니다. 이 폴더블 패널은 영하 10도 환경에서 물을 분사해 패널 외부를 6mm 두께 얼음으로 얼려 4시간을 유지한 뒤 작동시켰는데 이상이 없었고 영하 32도와 영상 63도의 환경을 연이어 2시간씩 견뎠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온도 급변을 12시간 동안 3차례 반복하는 테스트에서 성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품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응용 안전과학 분야의 글로벌 기관에 의뢰해 결빙, 온도 급변, 낙하, 가속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이 테스트 조건은 미국 국방부가 인정하는 군사 표준 규격, 이른바 밀스펙으로 불립니다. 극한의 사용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품이 손상 없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패널로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 인증을 획득한 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입니다. 삼성 폴더블은 가혹한 충격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1.2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방향을 각기 다르게 설정해 26번의 낙하 실험을 거친 겁니다. 여기에 우주비행사가 360도 회전하는 원심 분리기 안에서 중력 가속도 훈련을 거치듯 중력의 최대 10.5배가 가해질 속도로 제품을 회전시켜 과격한 외부 활동 시에도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중력 가속도 10.5배는 항공기나 헬리콥터 부품에 대한 가속도 테스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조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800여 건의 특허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폴더블 기술 관련 특허는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4배가량 많은 규모입니다. 폴더블은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깬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다 다양한 기기와 환경에서 폴더블 패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시장에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나란히 선보일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닷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비스포크 AI 콤보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뒤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올해 초 CES 2024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제품으로 세탁 후 세탁물을 건조기로 옮길 필요 없이 한 대로 건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쌓은 기존의 세탁 건조기와 비교해 공간 활용도는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일체형 세탁 건조기 프리미엄 버전인 LG 시그니처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작년 9월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IFA 2023에서 선보인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는 대용량 드럼 세탁기와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건조기를 융합한 제품으로 제품 한 대로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체형 제품의 히터 방식 건조와는 달리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은 수분만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 건조를 제공했습니다. 실내, 실내 상관없이 액티비티 활동을 즐기는 레저 노마드족을 겨냥한 S레저룩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K-S레저 대표 브랜드인 잭시미스 안다르는 국내 인기를 발판 삼아 해외까지 진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시안 체형에 맞는 상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레저와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를 합친 신조어 레저 노마드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을 겨냥한 활동적이고 편안한 옷차림 애슬레저 룩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W 컨셉이 발표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캐주얼 카테고리 매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배 증가했습니다. 에이블리 역시 애슬레저 브랜드의 지난달 거래액과 주문 상품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 160%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대표 애슬레저 기업인 안다르 잭시믹스는 아시아인 체형에 맞춰 제작한 상품들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섰습니다. 기존의 해외 시장 강자인 룰루레몬 등의 브랜드는 서양인 체형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크기나 체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 뭐 기술력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뭐 뒤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됐고. 잭시미스는 지난해 매출이 2,150억 원 선인데 이는 전년의 1,912억 원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잭시미스 관계자는 중국 내 인지도 확대와 애슬레저 트렌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잭시믹스는 앞으로 중국, 일본, 대만에 설립한 법인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안다르의 지난해 예상 매출은 2,046억 원, 전년 1,691억 원보다 역시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다르는 일본의 온라인 시장과 지난해 7월 오픈한 싱가포르 오프라인 매장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확인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애슬레저 브랜드들은 아시안핏 강점을 살려 아시아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CJ E&M이 글로벌 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콘텐츠 글로벌 사업총괄 부문을 신설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사위인 정종환 CJ글로벌 인티그레이션 실장을 글로벌 사업총괄로 위촉했습니다. 삼성 4개 계열사의 통합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번 노조에 참여한 삼성전자 DX 노조는 회사와 공식 교섭권이 없는 상태지만 이 각 계열사 노조가 다른 계열사 노조를 간섭할 수 있어 비정상 구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62년 만에 폐지합니다. 봉인의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가운데 오늘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게임사들은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구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 5에서 30mm, 전남 남해안과 경상 해안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충청 이남 내륙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눈도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15cm 이상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 이상 내려간 영상 3도, 낮 기온은 8도에 그치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리고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2도, 춘천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9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속초 2도, 강릉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울진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5도, 대구 7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0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전해상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고 이번 주 내내 강원 영동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점차 내려가 금요일에는 영하권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